이제 액체랑 고체, 기체는 알아봤고요. 이제 액체랑 고체인데, 액체랑 고체. 사람의 몸이 70% 정도가 물인데, 몸속의 수분 1, 2% 정도 모자라면 갈증 느끼고 20% 이상 부족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네. 아무튼 이제 액체랑 고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물 분자는 이제 그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쌍이 있고, 4쌍이 있으면 원래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이루죠. 근데 요게 비공유 전자쌍이 더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쪽 반발력 크니까 이쪽 각도가 좁아져서 결합각은 104.5도를 이루죠. 요런 그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소랑 산소만 보면은 이렇게 구분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결합각이 104.5도로 구분형인 구조를 가집니다. 그쵸? 근데 요것들도 중요한 이제 이제 결합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도. 근데 전기 음성도가 산소 쪽이 3.5고요. 전기 음성도가 얘가 2.1이기 때문에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합을 보면은 이제 어찌됐건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수소 쪽이. 산소가 마이너스 전하, 수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자, 수소 결합이라는 거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쵸? 자, 여기에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특히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하고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생깁니다. 그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여기 수소 결합을 합니다. 여기도 수소 결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소 결합이 다른 인력보다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게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거든, 사실.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 수소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분자량이 18밖에 안 돼. 얘는 16인에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4도씨면 끓어.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 상온에서 기체죠. 근데 얘는 100도씨에서 끓어. 이거 엄청 높은 거야.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뭐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극성 분자이고 분자량이 거의 2배인데 그거보다도 물이 훨씬 끓는 점이 높잖아. 그렇죠? 염화수소는 기체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끓는 점, 녹는 점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수소 결합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결합력이 세다. 그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되게 높습니다. 수소 결합을 끊고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으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엄청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해열과 기화열. 근데 이런 건 이제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융해열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열량인데, 열의 양인데, 근데 이건 이제 그람 단위로 합니다. 융해열은 그람 단위. 물 1g을 고체에서 액체로, 그러니까 얼음 1g을 액체 상태로 융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336줄이에요. 융해열이. 기화열은 기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1g이야. 1g. 그쵸? 1g을 기화시키는데 2268줄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화열이 융해열이 7배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 끓이는 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렇게 이제 저런 것도 이제 분자 간의 인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력 이런 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
밀도도 특이한데, 왜냐하면 사실 고체의 밀도가 대부분 액체 밀도보다 크거든요. 왜냐면 고체가 더 빽빽하게 결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물은 특이하게도 액체가 밀도가 더 커요. 액체가 밀도가 큰데 4도씨 물이 제일 밀도가 큽니다. 4도씨 물이 제일 일단 밀도가 크다. 자, 얘가 얼음이 부피가 온도가 이건 온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도 올라가면 커지는 이유는 열팽창이라는 걸 해서 그런 거야. 일단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요거 부피 좀 증가했잖아. 그쵸? 여기 이제 열팽창해서 그래. 열팽창해서 그렇고, 그런데 요 0도씨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의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줄어들었죠? 거의 한 9%가량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실 9% 정도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냐면 요 아까도 선생님이 말한 이 구조랑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면적으로 그려놨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 수소 결합을 요 수소랑 요쪽에 있는 그 비공유 전자쌍이라 하거든요.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면, 뭐 이게 요 안에가 비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여튼 요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물들이 여기 있고, 평면적으로 봐야겠다. 그냥 평면적으로 봐도 빈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 육각형 구조가 되면서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 빈 공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을 때는 반대죠. 이 빈 공간들을 채우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합니다. 부피가 감소하는 거는 밀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은 엎어놓으면 돼요. 엎어놓으면.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질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4도씨가 됐을 때가 가장 얘가 가장 그래도 빽빽하게 있어집니다. 근데 4도씨 이후로는 팽창을 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팽창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4도씨일 때가 물의 부피가 최소고, 밀도는 최대야. 밀도는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고 밀도는 가장 크다. 이게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더 큰 거는 뭐 비스무트 뭐 요런 금속 하나 정도 빼고는 없어요. 비스무트라고 하는 금속은 또 걔도 마찬가지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는 애가 있습니다. 걔는 이제 활자에 이용돼요. 활자판에 이용되는데, 어찌됐건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0도씨가 되면 일단 이런 거죠. 4도씨까지는 사실은 이제 맨 밑에는 4도씨가 되는 게 맞고요. 얼면은 떠요. 얼면 떠. 왜냐면 밀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 얼어붙을 때 위에 부분은 어는데 아래 부분은 안 얼어 있어요. 그래야지 수중 생태계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더 빽빽하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고요. 가라앉게 되죠. 됐지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물이 얼 때 부피 및 밀도의 변화. 빙산이 둥둥 떠 있는 이유가, 이거 맨 앞표지가 빙산 그림이구나. 빙산이 한 9% 정도가, 하이타 맨 앞표지가 빙산 그림이잖아요. 한 9% 정도 떠 있어요. 여기. 전체 잠겨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빙산이 물 위에 뜨는 거,
강의 표면부터 온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부터 오는 거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관이 동파된다. 수도관이 보통은 요즘 플라스틱으로 된 수도관도 많긴 한데, 아무튼 그게 깨져요. 그 플라스틱이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얼면서 부피가 커져가지고 풍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비열이 크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소결합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게 비열이 큰 이유도 수소결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중학교 때는 1로 배우는데 그거는 1칼로리야. 1칼로리 퍼 그램 도씨. 여기는 4.2, 보통 4.2를 하면 되거든요. 4.2 줄 퍼 그램 도씨. 1칼로리가 4.2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위가 이제 줄로 바뀌면서, 에너지 단위 줄로 바뀌면서 4.2로 써져 있는 겁니다. 다른 애보다 비열이 크죠? 이거 다른 얘는 반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큰 거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온도 변화는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가열되거나 냉각될 때 온도 변화가 이제 쉽게 잘 안 된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열 에너지를 가해줘도 수소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며 같은 양의 열을 빼앗아도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열을 방출하므로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하여튼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고, 낮에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는데 여기는 온도가 낮아지기, 이거보단 낮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고, 고온이죠. 여기 저온이고, 압력차가 발생하니까 해풍이 부는 거고요. 식을 때는 이제 육지가 빨리 식어요. 근데 바다는 천천히 식겠지. 그러면 여기가 저온이고, 저온인 기체들은 이제 하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죠.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이고, 그럼 밤에는 육풍이 분다. 그 다음에 비열이 크면은 이제 생명체들은 이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도 크다. 표면 장력이 되게 큽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 표면적을 늘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뭐 이런 의미인데, 아무튼 장력이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표면에서 액체, 이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김으로써 표면을 적게 차지하게 됩니다. 표면을 적게 차지해. 그래서 만약에 중력이 없다 그러면 동그랗게 되죠. 그게 표면적이 제일 적은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표면에 있는 애들이 안에 있는 애들보다는 인력이 작아요. 왜냐면 절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기화가 일어날 때, 증발이 일어날 때는 표면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이들 중에 에너지 높은 애들은 날아갑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이제 기화되기가 어렵죠. 끓는 점까지가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되고, 표면 장력이 높다, 표면 장력이 크다. 그 다음에 뭐죠? 표면 장력 물이 크다. 근데 이제 수은은 너무 커요. 수은은 그 원자량 자체가 큽니다. 원자량이. 수은은 물보다 표면 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수은 같은 거는 진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굴러다녀요. 왜냐면 얘는 원자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은이 표면 장력이 제일 크다.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에는 모세관 현상이 좀 거꾸로 나타나거든요. 뒤쪽 페이지에 있네. 이쪽은 이따 보고요. 표면 장력이 크니까 소금쟁이 같은 게 이게 물 위에 뜰 수가 있고, 이슬이 둥근 모양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물 위에 띄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부딪히면 한 개의 큰 방울로 합쳐진다. 왜냐면
그게 표면적이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흔들흔들한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 만난다 그럼 하나로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더 적게 차지하게 되고요. 종이배 뒤쪽에 비눗물을 묻혀 띄우면 종이배가 앞으로 나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종이가 이게 극성이야. 종이가 셀룰로스로 돼 있는데 셀룰로스에 OH기가 많아가지고 종이가 극성이에요. 그럼 물하고 인력이 있어요. 이 물하고 앞쪽은 물하고 인력이 있고 뒤쪽은 비누는 원래 비누 구조가 그 극성 머리도 있는데 무극성 꼬리가 훨씬 길어요. 아무튼 비눗물은 무극성 부분이 있어요. 극성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뒷부분 인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비눗물 묻힌 데는. 그러면 앞쪽이 더 인력이 세니까 얘가 앞으로 갑니다. 비눗물 묻히면 앞으로 갑니다. 희한하게도.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종이배에 뭐 이렇게 띄워놓고 이 뒤쪽에다가 에탄올을 떨어뜨려요. 에탄올이라고 해요. 에탄올도 사실 수소결합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OH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수소결합을 할 수는 있는데 물보다는 좀 약해. 그래서 에탄올을 여기 떨어뜨리잖아.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갑니다. 뭐 그런 실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가득 담긴 유리컵에 클립이나 동전을 넣어도 쉽게 넘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 이런 실험 하는데 요렇게 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데 또 클립을 또 넣어. 그럼 잘 안 흘러내려. 표면 장력 때문에. 돌멩이를 던질 때 이거 물수제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물수제비 할 때 표면 장력이 있어서 통통 튈 수도 있다. 이런 거 읽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면 장력이 클수록 그 구 형태를 많이 유지한다라는 거. 자, 같은 조건에서 이제 수온이 훨씬 더 동그랗고요. 비눗물은 이제 표면 장력이 약해집니다. 에탄올이나 산화탄소 이런 거는 거의 표면 장력이 없고. 자, 물방울을 유리판에 떨어뜨리면 유리판이 SiO2로 돼 있어 가지고 극성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일부.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납작해져 유리판에서는. 스테인리스 강이나 양초는 아예 물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럼 양초에서는 물방울이 동그랗게 있고 이런 거는 약간 요거보다는 덜 동그라지만 유리판에서는 물방울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좀 퍼져게 맺힙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시고요. 모세관 현상은 이런 거예요. 이제 부착력이라고 하는 것과 응집력의 차이인데 부착력은 유리관과 물하고의 인력을 말하는 거고 응집력은 물들 사이의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데 여기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죠. 이 작은 관을 타고 아무 짓 안 했는데도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이런 경우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이 유리관하고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 밑부분을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밑부분을. 그래서 그게 위쪽으로 오목하게 올라갑니다. 물은. 근데 이건 수온입니다. 수온은 자기네들끼리 표면 장력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응집력이 훨씬 큽니다. 부착력보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더 뭉치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아래로. 요 힘보다 지네들끼리 뭉치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게끔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 수온은. 종이 같은 거가 이제
작은 틈들이 있는 겁니다. 고기로 물이 스며 올라가는 것, 모세관 현상이랑 관련이 있고요. 식물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식물 전체에 퍼진다. 모세관 현상, 물관이 되게 작은 관이죠. 타고 있는 촛불에 양초가 녹아 액체가 되어 심지를 타고 올라간다. 그 심지도 이제 모세관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액체의 증기 압력, 어떤 이제 뭐 원래 진공 상태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액체를 이제 담아 둡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표면에 있는 애들 가운데 활발한 애들이 이렇게 증발이 되겠죠. 기화가 됩니다. 여기 채워지다 보면은 여기 다시 돌아오는 애도 있어요. 응결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뚜껑 닫은 상태로 하면은 나중에 이 기체들이 많아져 가지고 돌아오는 응결되는 애 4개, 화살표 잘 봐야 됩니다. 날아가는 애 4개. 그럼 이게 응결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게 된 거고, 이때 기체들의 압력, 요 기체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만큼 그려놨잖아요. 요 기체에 의한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합니다. 증기압력은 밀폐된 용기에서 액체를 넣어두고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 기체 분자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분자수가 많아지면 기체 분자들이 액체 표면과 충돌해서 다시 액체로 응축이 되는데, 그게 응축되는 거랑 증발하는 거랑 같아진 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고요. 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기체의 압력, 그거를 증기압이라고 한다. 근데 이 증기압은 온도가 올라가면 더 활발하게 이렇게 더 기체 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은 올라갑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 올라가요. 자, 근데 이게 양에 관계없이 액체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량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기체로 존재하는 애가 없겠지만, 액체로 조금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가 여기 담겨 있는 액체의 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다 기체로 되는 것보다는 조금 많아야지. 그래서 아무튼 액체 종류랑 온도에 따라 증기압이 달라진다. 자,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증발도 같은 온도에서 증발도 조그마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은 같은 온도에서 물이 가장 증기압이 작죠. 왜냐하면 인력이 크니까 기체로 되는 애들도 적거든요. 그래서 물은 그 인력 크고, 에탄올도 사실 수소결합을 해요. 수소결합을 하려면 FON과 직접 결합한 수소가 있으면 돼, 사실. 근데 여기 있긴 하잖아, 이 수소가. 요게 수소 결합을 할 수는 있어요, 얘가. 근데 그래도 물보다는 작고 분자 간의 인력이. 아세톤은 요거는 그냥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요런 애입니다, 요런 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세톤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산소랑 직접 결합한 수소가 없어요, 얘는. 이거는 분자식 내에서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지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수소결합이 안 돼. 얘는 수소결합이 안 돼. 인력이 약해. 인력이 약하면은 같은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있는 분자수가 많아지니까 증기압은 거꾸로 돼. 이렇게.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기압력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물인 것 같아. 물이가 써있구나. 물인데, 왜냐면 자, 봐봐. 100도씨에서 증기압이 760mmHg입니다. 이게 1기압이거든, 1기압. 그러니까 100도씨가 되면은
이 누르는 힘이랑 날아가는 힘이 같아져 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100도씨가 지금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요. 이게 물이죠, 물. 120도는 어떻게 생 거예요? 120도는 압력을 높이면 되죠. 높이고 끓인 거. 그렇죠. 압력을 높이면은 120도씨에서 끓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 방법은 이거죠. 예. 요때 이제 측정하면 되는 건데, 자, 증기압 측정 방법. 요 안에 공기를 다, 그러니까 1기압이 있는 거지. 지금 공기가 있는 거다. 그러면 잘 봐. 여기는 진공이지, 제2자간에서. 그러면은 여기 공기가 여기 와가지고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자, 봐요. 여기는 부딪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이 똑같은데 760mm HG랑 요 1기압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1기압이야, 1기압. 공기를 빼. 여기도 없으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어때? 높이가 똑같아야 돼. 압력이 둘 다 없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이 액체를 넣어요. 이렇게 콕을 열어서. 그러면 주입을 해. 주입하자마자 막 사실 부글부글 끓을 거야, 사실은. 왜냐면 압력이 없기 때문에. 뭐 우주 공간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중력은 있어도. 그럼 이 기체가 여기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높이 차이 있죠, 요 높이 차이. 요 높이 차이가 증기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한 요게 760이니까 뭐 한 10분의 1, 뭐 한 0.5기압, 뭐 한 0.2기압 요 정도 될 것 같아 지금. 그럼 이때 온도 재면 돼. 이때 온도를 높여. 그럼 얘가 요렇게 차이가 나. 온도 높이면은 압력이 더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해하실 것 같지요? 요렇게 이제 증기압을, 이제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요런 곡선이 나왔는데, 물은 100도씨에서 760mm HG가 돼. 요게 끓는 점, 물에 끓는 점. 에탄올은 760mm HG가 되는 게 78도씨예요. 78도씨. 에탄올에 끓는 점. 아세톤은 더 낮고, 아세톤 여기네. 여기 더 낮고, 다이에틸 에테르라고 하는 애는 더 낮아. 그래서 봐봐요. 온도가 같을 때 보는 거야. 온도가 같을 때 아세트산은 더 높네요. 아세트산은 끓는 점이 117도네. 온도가 같을 때 증기압력이 가장 낮은 애가 인력이 가장 큰 거예요. 인력이 크면은 증기로 잘 안 되거든요. 온도가 같을 때 증기압력이 가장 높은 애가 인력이 가장 작은 거예요. 보고 아셔야 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은 아세트산이 제일 큰 거고, 아세트산은 이제 분자량도 커서 그래. 물보다도 큰 이유는 아세트산도 수소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도 커요, 아세트산은. 그래서 물보다 큽니다. 끓는 점이 높습니다. 고체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액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액체는 뭐 이상 액체 상태 방정식 이런 건 없어요. 액체들마다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르니까 그런 거 없고요. 뭐 표면 장력 알아보는 실험 64쪽. 이게 물이 좀 이렇게 부푼 상태인데 동전을 넣어도 쉽게 물이 넘치는 건 아닌 거. 그 다음에 일단 티슈에 바늘을 띄워서 바늘을 살짝 띄웠는데 티슈를 제거해도 바늘이 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눗물을 넣잖아. 그럼 표면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가라앉아요, 바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번 실험에서는 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2번 실험은 이제 바늘이 떠 있다가 비눗방울을 넣으면 가라앉는데, 왜냐면 이제 표면 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약간 상식적으로 종이가 더 네. 상식적이지 않나? 예. 아무튼 뭐 일단 잘 모르겠어 냅두시고.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크다. 그 맞아요. 액체 한 방울의 모양은 물이 비눗물보다 더 둥그렇습니다. 바늘을 컵에 넣고 물을 부으면 바늘이 수면에 뜬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밀도가 크니까 그쵸. 아무튼 종이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는 맞아. 뭐 나무도 뜨잖아 원래. 나무로 종이 만들잖아요. 예. 물 분자 사이의 힘이 물과 비눗물 분자 사이 힘보다 크다. 예,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 골라주시고, 물이 가득 찬 컵에 물이 넘칠 때까지 동전을 넣고 비눗물이 가득 찬 컵에 비눗물이 넘칠 때까지 동전을 넣는다. 어느 컵에서 동전이 더 많이 들어가? 뭐 가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다. 자, 요 그래프는 좀 익혀두는 게 필요하고요. 예전에 승현이 화홀에서 요 문제 틀린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데 요런 문제가 틀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밀도는 얼음이 작고 물이 큰 거예요. 물이 그 4도씨 물이 제일 큰 거고, 밀도는 부피는 이걸 거꾸로 그리셔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부피는 이렇게, 밀도는 이렇게 그려있고 부피는 이제 반대로 이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세하게 설명한 거구나. AB가 이제 밀도가 작아지는 이유가 열 팽창을 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BC 구간에서는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에 물이 채워질 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면서 부피가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한다. 구간이 이제 CD 구간에서는 자, 온도가 높아지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수소 결합이 더 이제 일부 이제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좀 더 끊어지면서 감소하는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한다. 4도씨까지는. 4도씨 이후로는 열팽창을 하는 겁니다. 열팽창을 해서 밀도가 감소한다. 4도씨 물이 가장 부피 작고 밀도 크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수소결합이 끊어진다. 따라서 A에서부터 E까지 수소결합수는 감소한다. 근데 사실 아예 다 끊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뭐 액체 상태도 수소결합이 이제 유동성이 있는데 있긴 있는 거거든요. 아예 다 끊어지려면 사실 기체가 되는 거고요. 수소결합이 있긴 있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도.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융해열과 그 기화열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기화열이 7배 더 크다 이렇게 앞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가열 시간이 길면 공급하는 열량도 그만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꽃은 일정한 상태로 가열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시간 동안에 녹아. 요만큼 에너지가 뭘 의미하냐면 융해열을 의미합니다. 융해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얘는 요렇게 올라갔고 얘는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왜 기울기가 차이가 있냐면 이게 물의 비열이 커서 그래. 물의 비열과 얼음의 비열이 달라요. 얼음의 비열이 더 작아요, 사실.
물의 비열이 큽니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끓을 때 이제 끓는 점인데 T1은 이제 녹는 점이고 T2는 끓는 점이겠죠? 근데 이게 길잖아. 긴 이유가 기화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을 끓일 때 이제 한참 끓여야 되는 거고, 요게 더 가파르죠, 이거? 가파른 이유는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수증기의 비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더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설명들 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기울기의 의미가 있네요. 그쵸? 비열이랑 관계가 있다. 자, 넘어가서 표면 장력이 크면은 더 동그랗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표면 장력이 감소하는데 분자 간의 인력이 뭐 이렇게 좀 약해지는데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유리는 물하고 좀 인력이 있습니다. 물하고 유리는. 근데 기름은 물하고 인력이 작기 때문에 더 동그랗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부착력이 더 크면은 이렇게 모세관 현상이 이제 위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응집력이 더 크면,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게 더 크면 아래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모세관 현상이에요.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것도. 수은 응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나타납니다. 부착력과 응집력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유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저희까지 싹다 볼펜을 풀렸는데. 아, 진짜? 자, 납작하게 만들려면은 비눗물 사용하면 이제 표면 장력이 약해지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 높이면은 더 납작해지고요. 기름을 칠하면 더 동그랗게 됩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체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입자 점유율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칸 좀 채우고 일단은 이제 액체 문제만 좀 풀게요. 물은 수소 결합을 하고요. 분자량이 메테인이 16이고 이제 물이 18인데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작용하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이 되게 높다라는 거. 융해열, 기화열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무엇이 일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다. 예.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건 기화죠. 기화가 일어날 때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밀도는 얼음이 물보다 그 부피가 크고 밀도는 작다. 비열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표면 장력 크다. 근데 표면 장력은 온도는 낮을수록입니다. 온도 낮을수록 표면 장력이 커지는 거고, 모세관 현상 나타나는데 물속에 유리 모세관을 넣으면 액면이 올라가고 수는 이제 내려갑니다. 예. 물에 유리 모세관을 넣으면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기 때문에 오목하게 위로 올라가고요. 유리 수은 응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볼록하다. 그 다음에 자, 증기압력.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 속의 액체와 그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하고, 증기압력은 분자 간의 인력은 작아야지 기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기체가 많아야지 압력이 큰 거죠. 온도가 높으면 증기압력이 증가한다. 액체의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을 때, 대기압 쓰면 되지, 외부 압력이라 돼 있네. 하여튼 대기압과 같을 때 끓음이 끓게 됩니다.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증기압력이 작을수록, 작은 물질일수록 끓는 점이 낮다. 아니네, 높다지, 미안. 자, 끓는 점이 높다. 분자 간의 인력은 물이 에탄올보다 크므로 물의 끓는 점이 에탄올보다 높다. 사염화 아세트산은 끓는 점이 물보다 높습니다. 고체는 아직 안 했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해보면 되겠네요. 1번부터 6번까지. 자,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 분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전하를 띄죠.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잖아요. 이거를 부분적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냐면 이제 완전히 전자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공유결합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양전하 음전하를 띱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분자 사이 힘이 강한 게 맞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밀도가 감소한다. 고체가 밀도가 작다. 맞죠? 요런 애들을 물에 넣으면 대부분 물에 용해된다. 이거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 용해가 안 되죠, 얘네들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수소결합. 그러니까 A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B는 수소결합인데, 그러니까 내가 옛날 고등학교 때 이거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하도 세다 하니까 나는 수소결합이 제일 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유결합이 더 센 거지. 그래도 공유결합이 더 센 겁니다. A가 센 거예요. 한 10배는 더 셉니다. 결합 A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결합 A와 B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결합 A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끊어진다. 끊어져요. 전기분해하면. 끊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가열하면 끊어지는 거고, 액체 상태의 물을 가열하면 결합 A의 길이가 늘어난다. 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긴 하네요. B가 A도 늘어날 것 같은데 나는. 아니네. 답은 아니네. 답은 아니네. 액체 상태의 물을 가열하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 사이의 길이도 늘어나는데, 답은 아니, B네요. B라고 할게. B라고 할게요. 물을 가열하면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B입니다. 수소결합. 물의 표면 장력이 큰 것과 관련된 것은 B다. 액체 상태의 물을 가열하면은 A가 늘어나기보다는 B가 많이 늘어나겠지. 분자 간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 리을로 답할게요. 기억 디귿 리을 해주시고. 3번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얼음을 넣은 것을, 나는 얼음이 모두 녹아 20도씨 물이 된 것이다. 질량은 그냥 같아야 되는데, 원래 뭐 수증기가 달라붙는다던가 응결한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면은 같긴 해야 됩니다. 같다라고 하시고, 다른 조건이 별로 없네요. 뭐라고. 밀도는
25도씨 물이 20도씨 물보다 작다.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 25도씨 물에 들어있는 비커에 얼음을 넣는 25도씨 물, 20도씨 물. 밀도는 어찌됐건 20도씨 물이 더 큰 게 맞는데 열팽창을 하니까 물 분자의 평균 수소 결합 수는 이게 맞는데 온도가 낮은 애가 더 많죠. 25도씨면 수소 결합이 조금씩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니은디귿 다 맞네요. 얼음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의미를 모르겠네. 물 온도 낮추려고 하는 거. 그런 건가? 그 얼음에 무슨 문제 의도가 있는지 없네요. 니은디귿이 답이네요. 자, 물은 비열이 크고요. 그런데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거 표면 장력하고 관련이 있죠. 스며드는 거 이거 이제 모세관 현상의 일부입니다. 수면부터 어는 것은 물의 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풍, 유풍은 비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 변화랑 관계가 있고요. 요건 표면 장력이죠, 그렇죠? 표면 장력은 나네요. 나라다가나. 자, 5번. 자, 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적 평행에 도달했을 때 압력이 증기압인데 에탄올의 증발 속도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증발 속도는 같은 겁니다. 이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그거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요거 온도가 일정할 때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점차 응축 속도가 증가를 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4개인데 4개죠. 근데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에탄올의 응축 속도는 나에서가 더 큰 게 맞고요. 가에서 에탄올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크다. 증발 속도가 더 크죠. 나에서는 같게 되는 거죠.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라고 써 있었지 아까 전에 위에 맞나? 맞죠? 그래서 니은디귿이 답이다. 니은디귿. 그 다음에 액체 A와 B의 증기압력 곡선이다. 25도씨에서 증기압력은 온도가 뭐 똑같다라고 했을 때 A가 큰 겁니다. A가 큰 이유가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서. 그럼 기준 끓는 점 뭐냐면 1기압에서 끓는 점. 1기압에서 끓는 점. B가 높죠. B가. 기준 끓는 점은 B가 큽니다. A가 큰 게 아니라. 일정한 온도에서 인력은 B가 더 큰 겁니다. B가. 인력이 큰 애가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지. 기억 디귿. 나머지 고체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